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내가 암 환자의 얘기를 했었죠. 암 환자 치유된 사례담을, 이 환자는 대소변을 받아내던 분이었는데요. 이제 그 환자를 이제 2월 11일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2월 11일 날은 하루 종일 물도 안 먹고 완전히 굶겼습니다. 이제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저녁 5시에 식사를 하는데 앉았어요. 눕혀서 미음을 먹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 나하고 겸상을 먹는데 미음 한 공기만 뺏기 못 먹던 분이 또 입이 말라가지고 시간 그냥 금방 물을 먹던 분이 하루 종일 물도 안 먹고 단식을 시켜가지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겸상으로 먹는데 여론이 한 공기를 먹었어요. 나물하고 물 없이. 그랬는데 먹고 나서 아무리 나빠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들어 환자가 더 먹어도 되느냐? 예, 그렇죠. 그래 반 공기를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시한부 환자가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로 사는 사람이 하루 종일 굶는 것도 참 놀랄 일이지만은 저녁에 가서 된 밥에다 반찬에 물 없이 한 공기 반을 먹었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지난 후에 그 가족들은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체면을 걸어서 먹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2월 21일부터는 아침에 그 집으로 출근해가지고 혹시 뭐 먹을까봐 하루 종일 내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 밥을 먹고 나서 저녁에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물을 마시라 그러고, 그때 가서 진통제를 한번 먹으라 그랬습니다. 진통제 먹으라 그러고 그 이튿날 12일 날 이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제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니까요, 전화로도 이제 자꾸 물어가면 이제 시간이 제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틀 되던 날 딱 가니까 진통제 어제 하루 저녁에 한 번 뺏긴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나하고는 하루 종일 굶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날 저녁 한 번 먹었는데 진통제도 없고 지금까지도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을 얼마나 먹었느냐 물었더니 이제 첫날은 저녁 한 끼만 먹었지만 이틀 되던 날부터는 이제 아침 전에 2끼를 먹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아침 먹고 물을 안 먹죠. 그럼 아침을 먹었대요. 아침도 어제 저녁 아침 먹었대요. 먹었는데 속이 편안한 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 그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환자하고 하루 종일 굶었다 저녁을 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또 역시 물은 몇 시에 먹고 진통제도 그때 가서 한번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고 또 전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래 어제 저녁에 이제 자고 나서 그 이튿날은 3일 되던 날이죠. 이틀은 이제 보고 첫날하고 첫날은 저녁 한 끼만 먹고 시켜놓고 이제 이틀 되던 날 가서 어제 저녁 물을 얼마나 먹었냐 물었더니 한 3공기 먹었대 물을요. 그러니까 200cc로 하면 한 3공기를 먹었으면은 한 600cc 됐겠죠. 그래 먹고 또 그래도 이튿날도 첫날은 이제 아침 저녁을 먹으면서 또 저녁 식사를 끝내고 또 전 퇴근하고 3일째 되던 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또 역시 식사 잘하고 어제 저녁 식사인 것도 하나도 부담 없이 아주 속이 편안했다 그래요. 그런데 3일 되던 날 일어나 앉았어요. 자기가 일어나 앉아가 나하고 장기를 뒀어요. 하루 종일 지루하잖아요. 세상에 대소변 받아내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 일어나가 나하고 장기를 뒀습니다. 장기를 두고 그래 시간이 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하루하루만 자꾸 좋아져 가지고 5일 되던 날은 이 양반이 일어나 가지고 제기동에서 옷을 입고 이대입구까지 버스 타고서 입원을 하고 온 거예요. 5일 되던 날. 이거는 내가 암 환자를 처음 보는 그 경험이라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공식 법칙대로 하면서 내가
있으면서 집에 가서도 전화를 하면서 막 체크를 하면서 이래 주려고 내가 지도를 했죠. 그랬는데 장기를 그래 저 이발관에 가서 5일 되던 날 이발하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안 있어요. 이제 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보고 또 저녁 때 가서 좀 보고 이제 전화로만 이제 자꾸 대화를 하는지요. 그래 일주일 되던 날 보니까요. 내가 처음에는요 이분을 만지보니까 완전히 바가지 엎어놓은 것 됐어요. 말을 앞에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 좀 뺐네요. 떼는 게 아주 완전히 돌덩어리가 될 정도 뗀뗀했어요. 막 배가 완전히 바가지 엎어놓은 것 됐어요. 그래 매일 그거를 이제 배를 만지보면 자꾸 줄어주는 거예요. 5일 되던 날은 배가 본 게 없어요. 그래 일주일 되던 날 만지보니까요. 그 땡땡하던 부위가 다 물렁물렁해지고 계란만하게 땡땡한 게 하나 있어요. 볼록하게. 그건 손도 못 대. 얼마나 아픈지. 그거 손 아프다 그러는지. 그런데도 환자는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그래도 환자가 일주일 되던 날 나는 집에 간다. 그건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집은 다른데 뭡니까 경기도에 따로 있었는데 파주 쪽에 거기 이제 사는 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석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환자는 암 환자인 줄, 자기 암인 줄 모르고 그저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병이 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는 걸 또 아들들이라는 며느리를 같이 앉아서 그때도 이 아버님이 그 간암으로 인해서 2개월 시한부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또 여기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이래가 다시 안치가지고 15일 되는 날 15일 되는 날 안구 조절 다 나는 것 같아요. 몸은 만지봐도 그렇고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검사해보자. 그 종합진단 받은 병원에 갔어요. 같이 나하고 동갑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서 갔는데요. 아주 그래도 싱싱하게 걸어갔죠. 걸어가는 게 그 담당 의사가 나보기는 뭘 먹고 있느냐고 이래 물으니까 한약 먹어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약 이거 안 먹고치요. 아주 퉁명스럽게 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 같이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니까요. 우리는 생각에 암이 하나도 없어서 다 난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도 암의 생리를 몰랐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사진상으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환자는 환자 끝에 보지라 아주 편안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 검사를 해본 이제 그 정도가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적극 1년을 지도를 했습니다. 1년을 지도하면서 이제 정상이래요. 다 좋아서 그때 이제 79년 2월 달부터 해가지고 80년대 초가 돼가지고요. 그때 암은 불치병이 아니다 하고 이제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계가 우리 일반인들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해서 병원에서는 2개월 시험인데 이 환자가 치유되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의학계나 지금 일반인들은 말할 거고 특히 의학계. 자,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왜 이분이 위경련으로 벌레가 암은 벌써 있었어요. 만병이 고는 물 많이 먹는 데서 오는 겁니다. 물하고 밥하고 혼합해서 먹는 데서 오는 건데 왜 이 2개월 시한부로 떨어졌느냐?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 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가 병이 원인은 육체의 나라에 장마가 져서 망가져 병이 육체의 나라에 장마가 져서 속이 냉해져 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망가지 병이 음식 먹을 때 물 먹는 데서 오고 물이 넘쳐서 장마가 져서 오게 됐어요. 어떤 병이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완전히 장마가 진 거예요. 장마가 졌으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만약에 지구촌이라고 지구라고 비유를 합시다. 지구 전체에 장마가 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 치료를 부위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장마가 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입이 바짝바짝 말랐느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 갈증 나는 게 아니에요. 장마가 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닌기 꽂았잖아요. 닌기고 24시간 닌기 꽂아놨잖아요. 장마가 져서 병이 나는데 꽂아놓으니 육체 하나가 장마가 져니까 본래 있던 암이 화각하게 돼가지고 2개월 시한부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가 집에 와서 누워있어도 계속 입이 마르다고 물을 먹었어요. 물이 부족해서 입이 마르는 게 아니에요. 의학도 좀 잘 들으십시오. 불이 장마가 졌으니까 속이 냉해졌으니까 몸에서 불을 피워서 양의 기운을 살리려고 갈증이 나는데 갈증이 난다고 대고 물을 먹으니까 점점 불을 끈다 이 말입니다. 점점 악화되게 돼 있어요. 진통제를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게 되느냐? 그래 저는 의학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음양의 법칙. 공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음식 먹는 공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음식에도 음양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루를 굶긴 겁니다. 자, 왜 굶기냐냐? 어제 저녁 10시부터 오늘 저녁 5시까지 물도 안 먹고 굶겼어요. 굶기면 어떻게 됩니까? 음양의 법칙에서는요. 자, 물이라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하면 이게 물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물이 빠지면서 몸에 햇빛이 씻어요. 양이 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통장이 없어지면서 이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기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불덩어리로 변해요. 비율을 들자면 양의 기운이 강해져요. 만약에 여기서 물부터 먹어졌다 하면은 하루 종일 불을 피워서 달가놓은 거를 그냥 물을 부족하고 끄는 형국이고 하루 종일 햇빛에 씻는데 만약에 물부터 먼저 먹어주면 또 장마가 지가지고 그 불을 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굶기고 물 없이 바른 밥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면 한 공기도 못 먹던 사람이 밥을 먹게 된 이유는 양의 기운이 동하니까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고 흡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공기 반을 먹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의학계 여러분들요, 링거 주사를 암 환자들에게 먹으죠. 한번 누구 간단하게 먹고 맞는 거는 저 하겠지만은요, 이 누구를 막론하고 24시간 꽂고 있으면 완전히 장마가 진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음양의 법칙이에요. 뭐 해부학적으로 용어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음양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체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와도 어떤 불치병이 와도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뭐 살지는 못해도 도움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환자들과 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는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꼭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며칠간은요. 원리가 그래서 좀 치유되는 원리가 음양의 법칙에서, 그러니까 물은 빠지고 햇빛이 막 계속 씻으니까 장마에서 그렇게 막 시간 하루 좋아졌지요. 얼굴도 도와주고.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런 환자를 하루 굶길 수도 없지만은 대부분 된밥을 먹게 하고 일주일 만에 낫고 15일 만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아직 모양은 암은 그대로 있다지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음과 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박사님께서도 음식으로만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안 된다는 거 알긴 아는데 음양의 법칙을 모른다고요. 온 인류가 먹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먹는 법을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과학계가 병을 따라가며 치료를 하려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A라는 음식은 어디에 좋고 B라는 음식은 어디에 좋고 야채는 뭐도 어디에 좋고 그 식품의 영양만 따지지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 공식을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걸 먹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일간 음과 양의 법칙을 해야 돼요. 단 암 환자들은 금기식품이 있습니다. 절대 먹어서 안 될 식품이 있죠.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가리는 것도 다 없이 먹어도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지키면서 확인을 하면서 주의를 주면서 15일 동안에
치유가 되어가지고 1년을 내가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면 이거 이제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의 치유된 사례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요. 그 썬데이 서울, 주간한국, 주간경향이 그 당시에 잡지로서는 아주 인기 껐을 때래요. 썬데이 서울이 제일 인기가 많았을 때래요. 거기다가 광고를 냈더니 그 자기 사연을 나는 2개월 시한부였는데 이만희 은인을 만나서 이렇게 해가 병이 치유됐다. 지금 건강하게 지낸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그 잡지에도 올렸더니 그걸 보고 전국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 그때부터 이제 암 환자만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보는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환자가 왔다 갔어요. 아마 지금이라도 썬데이 서울이나 옛날 거 보면은 주간한국, 주간경향 해보면 암은 불치병이라던 그 광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처음 내가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는 그 기고했을 겁니다. 환자 치유된 사례담을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이렇게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암 환자만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된 사례담은요, 다 공용적인 입장이 같아요. 그러나 정상에 따라 금기사항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도한다는 것은 가다 보면 좌로도 갈 수도 있고 우로도 갈 수 있고 오르막으로 갈 수도 있고 내리막으로 내려갈 수 있듯이 음식 먹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게 됐죠. 지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때부터서는 일반 환자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암 환자들만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간암 환자가 그렇게 광고를 실으니까 전부 또 간암 환자들만 와요. 일반 환자들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체험한, 즉 내 몸을 체험과 실험이라 그래도 좋고 체험하면서 그걸 환자들한테 적응을 시키고 조절을 시켜보니까요, 한 사람도 효과 못 받는 사람 없어요. 다 봤어요. 결핵 환자, 문둥병 환자, 중풍 환자 다 효과 봤어요. 그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암 환자도 막 공식대로 놓으니까 그렇게 효과 날 줄을 저도 몰랐어요. 그래 보다 보니까 자신을 가지고 쭉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이 의학계가요, 하도 쉬운 법을 환자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해보세요. 음식을 요래 먹으면 실험을 하는데 과학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예? 잘 먹여가지고 오는, 먹어가지고 오는 거는, 먹는 건 과학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지만, 먹고 나서 어떻게 병도 오는 건 과학으로 안 해봤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병이 나면은 병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낫는가, 이거를 확인해서 검사를 해봤잖아요.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매달리니까. 그렇게 전 세계 의학 박사들이요, 부분적 강론 박사예요. 본론 박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강론 박사라는 그 위장, 간, 모든 각 인체 부위마다 그 전문 박사가 내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강론은 본론으로, 저는 본론으로 봐요. 암세포가 다 퍼져 있던 만 가지 병을 짊어지고 있다면 결과는 무시합니다. 일단 음과 양으로 딱 봐가지고 모자랄 때 그 방법을 취하지.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이 얘기를 할 때는 막 가슴이 막 폭발해져요.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